아침 일라디오. 카타르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첫 경기가 있었는데요. 에콰도르가 2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그리고 겨울에 열린 이번 월드컵. 이미 준비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축구 팬들은 당분간 밤잠을 설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응원단이죠. 붉은 악마가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 주 중에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사용 허가가 난다면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사흘 뒤,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첫 거리 응원 펼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더 안전하고 더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도 거리 응원이 가능할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은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 함께 배워볼게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요. 해마다 이 무렵이 되면 눈이 내릴 정도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됐답니다. 올해 소설에는 눈 소식은 없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거라는 비 예보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절기 소설과 관련된 속담 퀴즈 준비했습니다. 보통 음력 10월 하순이 되는 이 시기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이것으로 바뀐다.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이것으로 바뀐다. 이 옷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보기 1번 두루마기, 2번 솜바지. 오늘의 속담 퀴즈, 눈이 내릴 정도로 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설과 관련된 문제.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이것으로 바뀐다. 1번 두루마기, 2번 솜바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해 국내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24년에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라서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농산물은 배를 이용해 먼 거리까지 수출하게 되면 품질이 쉽게 나빠지는 문제로 인하여 비싼 물류비를 감수하고 96%가량을 항공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해운회사 등과 함께 2021년부터 CA 컨테이너 활용 연구를 했습니다. CA 컨테이너는 온도와 습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CA 저장 기술을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에 적용한 기술인데요. 우리 농산물을 더 신선한 상태이면서 경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선박 수출 고도화 기술입니다. CA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최상의 품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 설정 실험과 수출 현장 실증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경제적이면서 우수한 운송 기술을 이용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 이상을 높이고 수출국가 다양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그리고 농사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벼농사는 요즘 뭘 해야 됩니까? 오늘은 벼 수확이 완료된 논에서 땅심을 높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농작업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땅심이 낮은 논은 토양 특성에 맞도록 객토를 하거나 유기물 또는 토양 개량제를 첨가해주고 깊이 가리를 하거나 배수 개선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를 논에 넣어주면 벼의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병해충이나 냉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가리 전에 미리 줘서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병해충, 냉해, 도복 등이 발생한 규산이 부족한 재상습지나 규산을 시용한 후 4년이 경과된 논 등이 주요 규산 시용 대장지입니다. 그렇군요. 땅심을 좀 높여야 되군요. 밭작물들은 어떤 관리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밀보리는 습해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네. 배수로를 잘 정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논의 끝무리와 좌우로 배수로를 내고 배수로가 서로 연결되게 하여 배수고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늦게 파종한 지역에서는 탭이나 볏짚 등 유기물을 피복해 복토를 충분히 해주면 안전 월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봄감자 보급종 종자의 읍면동 신청 기간이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품종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 있잖아요.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좀 있으면 겨울철 딸기가 출하될 시기인데요. 네네. 겨울철 재배하는 딸기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딸기의 당도는 온도, 일사량, 잎면적, 탄산가스, 꽃속금, 물대기 방법, 품종, 수확 시기 등에 따라 당의 축적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잘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특히 해가 지기 전후 3-4시간 동안 잎의 광합성 산물인 당을 과실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기온을 13도에서 15도로 유지해 주시고 새벽에도 최저 온도가 5-6도가 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새잎의 발생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잎 따주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겨울철 사과나무 심은 밭에는 또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세력이 많이 약해진 과원에서는 잎이 떨어지기 전에 요소 3-5%액을 연면 시비해주면 좋습니다. 월동 준비를 위해서 나무 원줄기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집, 신문지, 반선 필름 등 보온 자재를 표복해주면 안전 월동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확 후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충분히 관수해 주시면 좋은데요. 사질 토양은 4일 간격으로 20mm, 양토는 7일 간격으로 30mm, 점질 토양은 9일 간격으로 35mm를 관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수세가 약해진 나무의 가지치기는 최대한 늦추어 실시하거나 겨울이 아닌 월동 이후인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화훼재배 농가의 시설하우스 어떤 관리가 중요할까요? 네, 관수용 물은 미리 받았다가 물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사용해 주시고요. 네. 토양 조건, 식물 상태, 햇볕 강도에 따라 물 주는 양을 조절해 주셔야 하는데요. 흐린 날이나 습한 날은 물 주는 양을 줄여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출하 준비 중인 포인센티아, 갈랑코에 구근 베고니아 등은 온도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눈이 많이 내리거나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면 제설 준비를 하고 하우스 밴드도 느슨해져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줘야 합니다. 최근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과 예방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벽에 그물망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판 소독조를 설치 운영하시고 주기적으로 소독약을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료, 분뇨, 완겨, 가공 운반 컨설팅 등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득 필증 확인과 농장 진출입 시 소독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대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개막해서 29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92년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아랍 국가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고요. 그리고 또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대 가장 작은 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인데요. 이 카타르는 경기도보다 조금 더 큰데 이 8개 경기장이 모두 반경 50km 내에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서 티켓만 있다면 하루에 열리는 4경기를 모두 관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개막식에는 또 BTS 정국이 3분여간의 단독 공연을 펼치기도 했고요. 네네. 최초의 기록이 많다 보니까 사실 뒷말도 많았는데요.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무려 6,5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극복하기 위해 초대형 에어컨이 가동돼서요. 또 환경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축구 팬들은 손꼽아 기다린 대회인데요. 우리 대표팀은 두 번째로 원전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는 역대 한국인 선수 월드컵 최다골에 또 3경기 연속골이라는 금자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비교적 시청이 용이한 시간에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요.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정치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요. 정치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토요일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두 차례나 휴정하며 이 신문 시간 자체가 8시간이나 이어졌는데요. 이 법원은 신문 내용을 검토한 끝에 심사 시작 13시간가량 지난 뒤 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헌정 질서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비판했고요. 이 국민의힘은 선전승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민주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불편하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 만났던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림막이 설치되면 기자실에서 대통령이 현관으로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대통령실은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이 기자들과의 거리를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터여서 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금요일 이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발사 영상을 지난 토요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이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나설수록 이 북한의 대응은 더욱 공세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은 리설주 씨와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 장면을 참관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도 이어져서요. 이 미국의 핵심 전략 무기인 B-1B 전략 폭격기가 2주 만인 지난 토요일 다시 한반도에 전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군의 F-35 스텔스기 4대, 미국의 F-16 전투기 4대도 편대 비행을 하면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어제 저녁 8시쯤 공군 19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KF-16 한 대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군은 임무 중이던 이 KF-16이 강원도 원주시 서쪽으로 약 20km 상공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조종사가 비상 탈출해서 생명엔 지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피해 여부 등은 확인 중입니다. 네.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례 없는 가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먹는 물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미 식수원이 고갈된 이 전남 완도군 금일도에서는 2일은 급수를 하고 또 4일은 단수를 하는 이 제한급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금일도뿐 아니라 이 섬 지역의 제한급수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50만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주화모도 이 수위가 뚝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저수율이 31%대로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가서 8월 말 이후 이 줄곧 가뭄 대응이 심각 단계이고요. 또 광주 식수의 60%를 책임져온 동북구도 또 비슷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면 내년 3월쯤에는 이 저수량이 바닥나서 취수 자체가 네.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광주광역시는 동북구 상류와 정수장 주변에 이 대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영산강물을 정수장으로 끌어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 불어난 저수량은 하루 사용량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광주원은 상수원 고갈 우려를 이 재난 위험으로 간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이 물 사용량을 20% 정도 줄여달라는 또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좀 사태가 심각해 보이네요.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조류 독감이 번지면서 달걀 값이 오르고 있어요. 네, 경기도 화성시에서 며칠 전에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서 이 방역 당국은 이 양계 농장에서 기르던 닭 24,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도 이 경기도 평택시 농장의 닭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만 사흘 연속 확진 농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이 경북 예천의 오리 농장에서도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고요. 이후 충북에서 9건, 경북에서 2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8건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됐었고 또 재작년에는 아예 발견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만 벌써 18건이 나왔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철새가 예년보다 이르게 또 많이 온 데다가 또 일부 농가의 허술한 방역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달걀값인데 네. 이 가뜩이나 달걀 가격이 지금 오른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이 식용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만약 AI가 퍼질 경우 달걀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말에 있었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주말에 시내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사람이 있었네요. 네, 지난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네. 이 부산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본인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해서 흉기로 시민들을 해치겠다 이런 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3단봉과 테이저건으로 진압을 시도를 했는데 이 결국 진압이 안 되자 이 다리에 실탄을 쏴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고 또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일도 있군요. 투견장을 만들어서 도박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다고요? 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형법상 도박 개장죄 또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49명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30분쯤 전북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한 식당 뒷뜰에서
판돈 5천여만 원을 걸고 이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투견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이 기동대 등을 동원해서 현장에 있던 일당들을 모두 체포했는데요. 이들은 철조망 안에서 이 개 2마리를 싸우게 해서 돈을 걸고 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거된 이들은 이 주모자로부터 도박 정보를 받아서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은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식당 주인과 견주, 심판 이렇게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대구에서 신천지 종교단체죠. 신천지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 이 대구에서 신천지 예수교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구 스타디움을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요. 네. 이 관중석은 물론이고 이 경기장 위에서도 잔디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이제 수료식이라는 것을 열었는데요. 신천지는 매년 이 수료식이란 것을 해왔는데 다만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않다가 올해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겨울철 재확산 우려가 있고 또 무엇보다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바가 있었는데다가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시 의회는 앞서 경기장 대관을 취소하라라고 이 대구시에 요구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대민 행정을 감정으로만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신천지 수료식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011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보다 4,500여 명, 그리고 일주일 전보다 2,400여 명이 줄었는데요. 사흘 연속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확산세가 좀 꺾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 수가 정체 및 일시적 소폭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은 증가의 방향을 유지하며 증감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는 451명이 나왔는데요. 이 2달 사이에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41명으로 직전일보다 2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국내에서도 3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해 울진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참고래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지난 10월 이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이 멸종 위기종인 이 참고래 무리가 발견된 사실이 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알려졌습니다. 이 참고래가 몸 길이가 최대 23m까지 자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고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참고래가 물 위를 오가면서 다니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 물 위에서 발견된 고래는 한 10에서 12m 정도의 크기로 보이고요. 네. 새끼를 포함해서 총 6마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근해에서 이 살아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것이 1980년 이후 무려 42년 만입니다. 앞서 제주도나 포항 인근에서 죽은 참고래가 몇 차례 그물에 걸렸던 바는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달 우리 바다에서 찾은 고래가 총 6종의 1,600여 마리였는데요. 특히 참고래와 흑등고래 등 이 드물게 발견됐던 대형 고래들이 봄철에 비해서 2배가 많은 16마리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고전 소설 이 모비딕에 등장해서 유명해졌죠. 이 향고래도 지난 봄에 이어서 이번 가을 조사 때도 포착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음은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 마케팅에도 최신 IT 기술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5G 통신의 상용화와 또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도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로 인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가상현실로 할 수 있었던 건 아파트 내부의 구조를 확인한다든지 네. 모텔 등의 숙소를 둘러보는 것과 같은 좀 단순한 동작이 대표적이었고요. 또 증강현실의 예로는 차량 앞 유리에 내비게이션이나 속도와 같은 운행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로 좀 기술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컴퓨터가 또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뜻하는 기계학습인 딥러닝도 우리는 여전히 또 알파고가 대표적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잊을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이제는 딥러닝 음성 인식 기술로 고인이 된 가수들의 목소리를 좀 구현해내서 그 가수들과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카메라 어플에서 사용하는 필터들, 뭐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많이 필터들, 합니다. 예. 네, 그런 것들도 역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사실 기술 자체는 또 이름도 어렵고 생소하긴 하지만 마케팅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홍보 공간이나 광고의 모델로 최근에는 쉽게 풀어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오늘 그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영어로 줄여서 AI라고 하는데 이 AI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인간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라고 이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인간들이 그 애매하네요. 이 부르기가. 네, 맞아요. 가상인간으로 그냥 통칭할게요. 가상인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더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가상인간은 벌써 20년도 전에 있었거든요. 1998년에. 가수 아니 가수? 네, 맞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이버 예. 가수가 국내에서 탄생한 최초의 가상인간입니다. 맞아요. 네, 당시에는 3D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아담이 굉장히 짧은 활동을 하고 이제 사라졌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30초 분량 정도의 출연을 시키는 비용이 1회에 수억 원에 가깝고 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한 대여섯 명 정도가 2달 동안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문제로 활동을 짧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용적인 면에서 활동을 멈춘 거였어요? 네,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에는 네. 그냥 소문으로는 네네. 아담이 갑자기 안 나오길래 네. 이분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렸다. 맞아요. 가상인간이라서 그런 농담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현실적으로 비용이 비싸서. 네네. 아무래도 기술 발달이 그때는 좀 미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딥러닝 기술로 실존하지 않는 얼굴들을 만들어내서 가상인간을 탄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외모뿐만 아니라 뭐 피부 질감을 표현한다든지 뭐 행동이나 화법 모두 사람과 유사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성 인식 기술 또 음성 고도화 기술을 통해서 쇼호스트로 데뷔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뿐만 아니라 뭐 이 가상 인간들의 MBTI, 이들의 식생활, 이 식습관이 어떤지 등등 설정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또 지인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생긴 가상 인간들은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달면서 소비자들과 소통도 하면서 뭐 팬덤도 생기고 또 매출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설정이 다 생기는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가상 인간을 모델로 안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너무 뭐 훌륭한 연예인들이라든지 네. 뭐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기업들이 가상 인간을 모델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이 모델을 찾을 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수고죠? 일단은 기업과 광고할 제품의 이미지와 맞는 모델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네. 특히 또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용한 후에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죠. 뭐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사생활과 같은 구설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고 또 모델의 외모의 변화도 없어야 되는 등등 네, 이렇게 모델에게 요구하는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가상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네. 기업이 직접 그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소들을 잘 반영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은 이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초기에는 각인시키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인간을 활용한 그 마케팅 대상인 Z세대들은 85% 정도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2명 이상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조사를 하면서 사실 정확하게 알았는데 네. 좀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들이 만들어지게 된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어색하다거나 또 가상인간의 모습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맞아. 네, 호감까지는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반응하기도 하더라고요. 저같이 좀 개성이 있어야지. 네, 그게 인간이지. 그 완벽하고 이러면 인간입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그게 또 매력이죠. 갑자기 흥분을 하게 되는. 이 A에게 일자리를 뺏길까 봐 불안해하는 저의 이 심리를 너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그 가상인간뿐 아니라 최신 기술을 통해서 만든 가상 공간을 또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을 알죠. 겁니다. 네, 말 그대로 가상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가상이긴 하지만 현실과 똑같은 활동 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와 함께 또 기업들이 비대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네. 뭐 기존에 있었던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뭐 게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내 N포털사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뭐 나를 대신할 아바타를 꾸미고 또 원하는 공간에 놀러 갈 수 있는 이 플랫폼은 가입자의 80% 이상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의 10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 플랫폼만큼 좋은 공간이 없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아바타가 있는 만큼 패션 업계에서 가장 큰 호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초실감 그 기술을 통해서 런웨이를 직접 걸어보기도 하고요. 네, 브랜드의 옷을 아바타가 직접 입고 또 어떤 자동차들을 타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실제로 구매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 가상 점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뭐 500만 명 이상 방문한 뭐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도 있고요. 네, 치맥을 하는 한강공원도 구현돼 있다고 하니까 네, 마케터들에게 뭐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이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시회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접 가서 봐야 이 제맛이 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상 공간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또 다른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한 통신사가 만든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낭만어부라고 불리는 한 선장님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네, KBS의 다큐 3일에 출연했던 고석길 선장님의 전시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국문학과를 꿈꿨는데 현실 때문에 이를 이루지는 못하고 선장 일을 하시면서 시를 낭송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선장님의 인터뷰와 시화 또 사진들 등을 전시한 이번 전시회가 오히려 1, 20대에게 주목을 받고 좋은 평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시회에 실감 나는 것보다는 네. 접속자가 많을 때 실제 전시장처럼 붐벼서 작품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었다라는 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설정을 해놨나 봐요. 굳이? 네, 맞아요. 예. 사실은 전시를 실제로 가느냐, 온라인에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로 구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호감도가 그렇죠. 좌우가 됐고요. 사실 어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나서야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관심 가져도요. 그 게임 설치한 어른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아요.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요. 해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안 해봤고요. 정작 주 이용자들인 이 친구들은 그냥 내가 놀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중에 하나가 또다시 생겼다. 또 다른 것이 생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볼 수 없고 체험해 볼 수 없는 것 자체에도 흥미를 느끼는데 내가 이미 가봤던 곳이나 알고 있는 곳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본다라는 특징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 활용한 캠페인이 반응이 참 좋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아바타를 내 브랜드 제품으로 꾸미는 마케팅 방식은 조금 하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미 10대들은 수업 시간에 확장현실, 증강현실 안경을 착용하고 3D로 구현된 지구본 또 기상 상태를 지켜보면서 날씨를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네, 그런 과학 시간에. 이거 한다고요? 네, 과학 시간에 그렇게 하는 수업이 있다고 해요. 이미 너무 일상이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있을 때 더 관심을 보이게 되고요.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한글날을 맞아서 자주 쓰이는 도로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이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같이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한글 자음이나 모음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한글이 어색했는데 만들다 보니 예쁘다거나 국토부 이미지가 달라졌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기부 문화가 어색한 10대들에게 기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캠페인도 있는데 역시 주 이용자가 10대인 만큼 이들의 관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알아봤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한 마케팅 할 때 기업들이 뭘 고려해야 할까요? 네, 일단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일상에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술들이긴 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케팅할 브랜드나 제품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가상인간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음식의 맛을 느끼거나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브랜드 는 좋아하지만 식음료 광고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맞아. 라면 막 먹으면 아무런 그 느낌이 없어요. 가상인간 라면 먹으면 진짜 무슨 맛을 알겠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전혀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리적인 문제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좀 합성한다든지 이런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퀴즈가 뭐였냐면요.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이것으로 바뀐다였는데요. 정답은 2번 손바지였습니다. 절기상 소설은 대개 음력 10월 하순이잖아요. 이맘때가 되면 두꺼운 손바지를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때라는 의미의 속담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5213번님 정답 손바지. 아버지가 겨울만 되면 입으셨던 바지입니다. 종종 담배 불똥이 바지에 떨어져서 어머니께 핀잔을 듣곤 하셨지요. 기억나네요. 모기향도 떨어지고 담배 재도 떨어졌었죠. 0808번님 정답 손바지. 겨울이 다가오니 어린 시절 연탄과 김장만 하면 겨울나기 준비 끝냈던 추억이 소환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김장하시던데 맛있게 담그시길 바랍니다. 6930번님 정답은 손바지입니다. 어릴 적 추운 겨울이 되면 아버지께서 사주신 손바지가 떠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작곡 세트 6930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은 5213번님과 0808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